서울교육방송 GGBTV 몸과 교회를 세우는 선교회, 저희 프로그램 가운데 영육강건TV, 그 안에도 이제 건강 칼럼 등등이 이제 있죠. 내 몸 자가치료 교실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불면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참 불면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불면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불면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불면을 잡았을 때는 전에도 한번 불면에 대한 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걸 좀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1부든 2부든 3부든 아무튼 좀 더 구체적으로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이 시간에서는 먼저 여러분들 불면,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개를 닿으면, 저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는 보통 한 30초? 한 30초, 1분도 안 걸렸어요. 베개 닿으면 바로 그냥 골아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어느덧 나이를 더해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저도 꼴딱 밤을 새운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잠은 보약이라고 했고 잠을 자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그것을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 수면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간엔 잠들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적어도 10시라는 건 저는 너무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저도 어떻게 해서라도 11시 안엔 잠을 자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10시 반엔 자리를 눕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지금도 이제 그렇지만.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도 제가 먼저 이렇게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되니까 저도 요즘 녹록지 않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면 어때는 뭐 한 20분, 30분 훅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 요즘에 보게 되면 제발 부탁드리겠는데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급할 땐 들여다보게 되지만 잠자기 전에 보는 무엇이 가장 수면에 방해가 될까요? 바로 휴대폰입니다. 잠자기 전에 휴대폰을 보게 되면 그 휴대폰 속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라는 것이 우리 뇌에 아주 심각한 영향, 긴장도를 높인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휴대폰을 보다 보게 되면 그 내용에 내가 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잠 못 드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그 잠을 못 자니까 우두커니 그냥 누워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보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휴대폰을 보면 볼수록 잠은 더 못 잡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잠을 못 자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순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잠을 자기 위해서는 누가 잠을 자야 할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할 때는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뭘 감아야 합니까? 콧구멍은 그대로 숨 쉬죠. 입은 다물고 있게 되는데 경우에도 입을 또 벌리고 자는 사람들도 있죠. 아무튼 그건 차후에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다 똑같은데 눈만큼은 감아야 합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잠을 자야 하는 이유에 대한 걸 잠깐 좀 살펴봅시다. 눈을 감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눈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보이는 것이 없어야 생각을 멈추게 되니까 당연히 그렇다 치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골아 떨어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피로라고 하는 것은 피로를 풀게 하기 위해서는 피로가 오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간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간이 지치니까 피로하게 된다는 건 간을 쉬게 해서 피로를 푼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간은 이꼴 바로 눈이에요. 피로는 이꼴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피로를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밤새워 잠을 한 잠도 못 잤다. 그 다음날 지하철을 타고 가든 아니면 내가 운전을 할 때든 뭐 하게 됩니까? 졸음이 끊임없이 쏟아지니까 눈꺼풀이 1000근, 10,000근, 1,000,000근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먼저 눈과 간과 피로와 수면에 대한 걸 같이 한번 결부시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불면이라는 건 잠을 못 자서 오는 문제니까 그럴 때는 그러면 피로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몸을 먼저 피로하게 한다는 것은
움직임과 운동 등으로 한다는 것이지, 술을 잔뜩 먹고 또는 너무 그냥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그냥 몇 편을 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 몸을 조금 피곤하게 한다는 것은 일석이조 삼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바로 뭐 해야 합니까? 운동을 합니다. 근육량을 키웁니다. 그리고 폐활량을 높입니다. 그리고 움직임에 따라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심장의 박동수가 좀 빨라지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운동을 하는데 처음부터 무리하지는 마시고 내가 좀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나는 지금 오늘 첫날이니까 30분만 조금은 과격한 운동.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숨을 조금 헐떡거릴 수 있는 운동을 해야 피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왕이면 숨을 좀 헐떡거릴 때, 요즘같이 날이 더울 때 밖에 나가서 그렇게 걷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걷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하는 운동들도 있습니다. 그럼 집안에서 하는 운동은 그냥 구두상으로 먼저 일러드리고 다음엔 다 실제로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겠는데, 집안에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푸시업을 하십시오. 그리고 푸시업도 하지만 푸시업이라는 건 엎드려 뻗쳐서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여자분들은 그냥 플랭크 운동이라고 해서 그냥 엎드려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는 그냥 처음에는 한 20초 버티기가 어렵다. 그럼 20초를 하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있지만 AB 슬라이드라고 하는 손으로 잡고 미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 AB 슬라이드라는 것도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까 저는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일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쿼트 운동이라는 것이 스쿼트 머신이라는 기계가 집에 있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없을 때에는 공이라든가 폼 롤러라는 동그란 걸 가지고 등에다가 대고, 아니면 그게 없으면 그냥 기마 자세라고 하죠. 무릎에 큰 무리가 없는 분들은 기마 자세를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가 뻥뻥 터질 정도로 아플 정도로 참고, 그때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숨을 오래 참는 거예요. 저는 숨을 오래 참을 때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죠. 5초 동안 들이마시고 5초 동안 참고 5초 동안 뱉기를, 이거를 10초로 늘려가가지고 10번 할 정도가 됐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훈련이 된 상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또 이렇게 할 때는 우리 몸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차렷하고 일어서서 어깨 넓을 발을 벌리고 한쪽 발을 듭니다. 이때 균형을 잡기 위하여 양팔을 벌려도 괜찮고, 이런 상태에서 한쪽 발을 들고 한쪽 발을 든 상태에서도 잘 못하겠다. 그럴 때에는 그냥 눈을 뜨고 하지만 좀 웬만큼 하겠다. 눈을 감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적어도 30분 정도 집안에서 하더라도 숨이 좀 차고 또는 헐떡거리다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땀이 좀 비오듯,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요. 땀이 비오듯 하게끔 만드십시오. 땀을 충분히 흘린다는 것도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땀을 닦은 수건을 벌써 냄새가 다릅니다. 그만큼 노폐물이 나온 거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좀 더 숨차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제자리 걸음을 할 때는 발의 무릎의 높이를 90도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상태로다가 1분 동안 쉬지 말고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숨 차온다니까요. 지금 제가 일러드린 이 방법만 하더라도 집안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추가해야 될 것은 이제 제가 슬로건 가운데 하나, 어차피 해야 할 거 이왕이면 내 몸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바로 무엇이냐? 어깨가 아프다? 아령 준비해서 합니다. 그리고 어깨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난 허리가 아프다. 그럴 땐 스마트 플라프라는 걸 준비합니다. 나는 무릎이 아프다. 무릎이 아플 때 마사지 건을 이용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집안에서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집안에서 짬 날 때 짬이 운동을 하라고 저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은 저는 딱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좋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아마 제가 이제 다음에 곧 또 찍을 텐데 아침에 기상운동부터 시작하여 머리 마사지 또는 소금, 가글, 맨손 체조, 아마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면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아침에 얼마 시간을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저는 아침 시간을 이용합니다. 대신에 몇 시에 일어나냐고요? 저는 보통 평균 5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근육량을 높이기 위하여 집에서는 저는 다음에 다 찍을 겁니다. 그것도 운동기구를 조립을 해놨어요. 뭐 집이 넓고 하다 보냐, 뭐 홈짐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그냥 놓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작은 공간에서 하는 걸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저는 사실 또 지금 아주 작은 공간에 사니까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그 운동을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 얼마든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바로 이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무엇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내 몸을 조금 혹사시킬 정도로 했을 때 피로를 느끼면 그 피로에 의하여, 그럼 저녁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녁에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안에서 운동을 했어요. 요즘 날 더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얘기까지 저는 지금 오늘 7월 14일, 오늘 13일인가? 날이 요즘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고온 낮습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잖아요. 그럴 때 집안에서 에어컨 켜지 마십시오. 저는 올 들어서 지금까지 에어컨을 한 번도 안 켰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안 켜느냐? 물론 전기세도 아끼는 것도 있지만 적응 훈련인 것입니다. 적응 훈련. 내가 날 더울 때 얼만큼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견딜 수 있는가, 이 훈련을 일부러 합니다. 저는 선풍기를 가지고 충분히 샤워를 한다든가 또 집안에 있는 친구 등등에 대한 것을 가능하면 시원한 쪽으로 준비를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불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머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를 통제, 관리, 운영, 재생, 회복, 소통하고 유통시키며 그 소통 유지에 절대적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두뇌인데, 불면 두뇌를 너무 괴롭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면은 스트레스보다 더 안 좋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러면 두뇌가 그렇게 힘들어질 때 우리 몸 관리, 통제 못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갖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숙면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운동을 하여 몸을 조금 피곤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일단 구두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 생각이 마음을 낳습니다. 마음이 몸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불면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잠을 유도하기 위해서 몸을 좀 혹사시켜서 운동을 한다는 것과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면은 뇌입니다. 근데 뇌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뇌의 생각은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허리가 너무 끊어지는 것 같아요. 다리가 너무 저립니다. 잠잡니까 그건?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극히 좀 드문 경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몸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러면 두려움 속에 있다, 절망 속에 있다, 근심과 염려 속에 있다. 그게 마음입니까? 그게 몸이에요? 그건 100% 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의 안정, 그것이 마음의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 한 가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각이 마음을 낳고 마음이 몸을 만든다? 그래서 몸으로 숙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몸을 좀 힘들게 하자. 그런데 좀 앞서 얘기했고요. 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의 평안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저부터도 어려운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얘기합니다. 잠을 못 잔다고요? 성경을 디립다 읽으세요, 그냥. 나도 모르게 하품이 나올 때까지 읽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게 하기 위해서는 조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명이 가능하면 어두울수록 좋습니다. 잠을 청할 때에는 불 켜지 마십시오. 만약에 불을 좀 켜야 되겠다 할 때는 아주 작은 불 하나 정도를 이용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졸음이 올 때까지는 또 한 가지 성경을 읽고 책을 읽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정말 릴렉스 한다 그러죠. 평안을 유도할 수 있는 음악을 듣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찬송을 켜놓는데 찬송도 좀 빠른 거 말고요. 좀 편안하게 내 마음에 와 닿는 찬송. 아니면 나는 클래식을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은 클래식을 틀어놓는 거예요. 잔잔한 클래식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다른 잡다한 생각보다도 그 소리, 들리는 소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의 평안이 왜? 귀로 들어온다는 건 뇌로 가는 것이고 뇌의 안정이 유도되기 위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니까. 이러한 방법들이 있죠. 자, 이번에는 1부입니다. 지금은 우선은 쉽게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2부에서는 그러면 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호르몬 관계는 어떻고 음식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운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가르쳐드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2부, 3부로 이어지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이요 치매 옵니다. 불면이요 만 가지 병을 불러옵니다. 불면이요 의욕이 없어요. 불면이요 내 몸이 축축 늘어집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불면을 이겨내야 합니다. 불면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불면의 원인적인 접근과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 또한 최대한의 방법들을 찾아 만들어 가 봅시다. 혹시라도 이런 말씀 드리니까 나는 별짓 다 해봤걸랑 뭐 멜라토닌이라는 것도 먹어보기도 하고 수면제를 먹어보기도 하고 다 그래도 안 되는 거 어떡하느냐. 그럼 만납시다. 왜? 불면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몸 안의 원인, 두뇌의 원인, 내 생활 속의 원인, 그리고 나의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런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노인들, 불면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특히 할머니들 몇몇을 만나봤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그런데 그분들 보게 되면 잠을 못 자요. 그 왼수 벌써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됐는데도 그 왼수 생각해요. 그 옛날에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등등도 있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잠은 보약입니다.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에 또다시 같이 생각해 보고요. 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원인적인 것부터 시작해요. 운동에 대한 어떤 것을 당신에게는 더 운동이 좋다. 왜? 이왕지사 운동해야 될 거 내게 맞는 무릎이 아플 때 해결하는 운동을 하든가 아니면 허리가 아플 때 해결하는 운동을 하든가 아니면 살을 뺄 때 해야 할 운동을 하든가 맞춤형 운동법과 맞춤형 음식과 그리고 수면을 유도하는 바로 먹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다 자세히 안내하고 만나면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오바 동행운동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면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지금 보게 되면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으십니까? 라는 주제의 코너를 따로 만들어서 그런 분들과 함께 시간을 또 함께 생각하는 또 만나서 함께 해결해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면 이겨냅시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